여기 이제 공익협업센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얘기는 그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제가 전에 저도 사무실을 10평부터 시작했으니까 사무실 10평부터 38년 전에 10평. 그러면 10평에서 사무실 10평에서 고객한테 사실은 신뢰를 바짝 높게 세워주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공간으로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주로 이제 어떤 세무사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사장님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직접 미팅을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정관 변경에 대한 임시주총 의사록이에요. 임시주총의 의사록에는 담을 내용이 여기도 모양이 이렇게 좀 맞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쓱 맞아서 이 모양을 만들면 되겠고 이게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상단에 이제 주주의 참석을 몇 달 며칠 어디서 주주가 몇 명이 참석했다 이런 내용들을 표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회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거죠. 안건을 이로 의한 정관 전체 변경의 건 해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적절하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이제 별첨, 정관, 각 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중대하죠. 제가 가끔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설명 이 부분 재밌어요. 여러분 저거 보시면 제가 과거에는 저거를 이제 법무사하고 코멘트를 할 때 그 정관 몇 조죠? 몇 조죠?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몇 조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해요. 몇 조에 따라서. 여러분들 팁인데 몇 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몇 조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몇 조를 안 찾아도 되는 거지. 전혀 하자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정관 변경이라고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의사 출석 회의에 임시주총의 소집이 적법하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주된 내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이 굳이 정관 뭐 임시주총회가 예를 들면 임시주총회가 54조에 있다 그러면 정관 제 54조의 의거 뭐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호 의안, 3호 의안은 임원에 대한 이제 규정 승인의 건,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관을 전체를 변경하다 보면 임원 보수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임원 보수가 합당하게 집행되었는가, 적법하게 이건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넣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관 변경하면 2호 의안으로는 임원 그 규정 승인에 대한 건을 넣어주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총액 승인, 임원 보수 총액을 그러면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걸 총액 승인까지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면 이제 법무사한테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 합법적이다, 이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공증 절차 들어가도록 하게 되면 이상이 없겠죠. 이렇게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고 정관 변경만 해도 되고 이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에러가 생기네요. 어떤 에러가 생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보시면 임원 예우에 관한 각종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에 정관 54조가 이제 그 개정된 정관의 54조가 임원 보수 규정에 정확히 찝어주는 얘는 이제 찝어주는 거고.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 유족 보상금 지급 규정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 얘기하면 우리는 임원 예우 안 해주고 싶은데 오너가 임원 예우 안 해주고 싶대요. 그러면 자기만 예우해주면 되는데 나 포함해서 다른 임원들까지 다 예우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냐.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형식 따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에 대해서 그 고객하고 정확히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요. 회사의 뜻을 물어보고 해야지.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원 보수가 우리 회사는 임원 보수가 예를 들어 30억을 집행하고 있는데 뭐 보편적으로 임원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20억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이 10억은 탈락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 가지고 대화를 회사하고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임원 임시주주 중에 서류를 그 법무사가 하냐 세무사가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의사결정의 세법상 기초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는 여기에 임원 보수 지급 규정, 그다음에 상여금 지급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 유속 보상금 지급 규정의 깊은 내용까지 전부 다 우리는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원 보수 정관 변경과 임원 보수 규정들을 정립해주는 컨설팅만 하는 세무사가 보통 보수를 500만 원 전후를 청구해서 이걸 하도록 한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볍게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 참고로 그만큼 쉽지 않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관의 내용들이에요. 정관의 내용들인데, 정관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의 내용들을. 이게 정관에 보면 저는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립 그 맨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고 정관 변경 언제 일어났고 이 내용들을 여기다 조그만 글씨로 쭉 이제 써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1조, 2조, 3조 여기 이게 사업 목적 정도 하고 1조 하고 2조 정도, 3조 정도 하고 보시면 별로 특이 사항이 없어요. 회사에 대개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회사의 법인 등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등기대로 쫓아가면 이게 맞아요. 쫓아가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5조, 6조, 7조 여기 부분이 보시면 발행률 총수 이것도 등기에 다 나와 있어요. 등기에 그대로 표시가 돼요. 얘도 등기에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권 얘는 이제 얘가 8조가 우리는 중요한 사항이죠. 8조가 주권을 어떤 종류를 몇 장을 발부할 건지 발행할 건가. 그래서 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넣어주는 게 좋다. 종류를 1주권, 5주권, 10주권 이래서 저희 9종 정도로 해서 일단 넣어놓고 선택적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어디에 보면 되게 이제 4종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가지고 이 주권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권을 어떤 회사는 개수를 많이 발행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금액이 커서 이제 그 총액이 커서 이 만주권을 많이 발행하는 회사도 있고 한데, 주권 자체가 1주권, 100주권, 500주권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주권을 저희가 종이주권 발행 안 하고 전자주권을 해도 되죠. 근데 사실은 일반 중소기업이 전자주권을 발행할 일이 없거든요. 왜 전자주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는 게, 전자주권은 주권을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중소기업 주권을 많이 움직이는 일이 많이 있나요? 없죠. 일반 그 코스닥 상장이나 이런 회사들은 전자주권 당연히 해야죠. 계속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기업들은 되게 종이주권 발행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식의 양도라는 조항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근데 이 부분은 제한을 하는 경우도 제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한을 하는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제한을 하는 경우는 좋은 점, 나쁜 점이 같이 있죠. 이게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제 어느 주주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회사한테 내 주식을 사달라라는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조항이 없으면 이제 양도 승인이나 조치가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팔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한테 내 거 주식 사주라라는 요청도 사실 할 수가 없죠. 내가 너 파는데 자유를 줬지 내가 뭐 팔지 말라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건 자기주식 취득입니다. 이 부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주식 양도 제한 부분에서 이제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조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자기주식 취득 쪽하고는 얘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제 그 얘는 어떤 거냐면, 회사 여기서 특히 이것은 되게 대기업이 보통 큰 기업이 하는 거 1호고, 그다음에 단주도 별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요 경우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서 2번이 주로 이제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런 경우가 있죠. 회사가 지금 보니까 채권이 주주에 대해서 채권을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주주가 지금 채권을 갚을 일이 없어. 우리가 회사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갚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그 채권 대신 주식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여기 16조의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이제 큰 기업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왔죠.
채권이 있는데 주식으로 대환해서 받으면 안 되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있는 이제 그 컨설팅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한 거죠. 회사가 잉여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잉여금이 없으니까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주주가 취득하면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것이고 대가로 채무를 이제 상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고로 여기 보시면 얘는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은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근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 회사가 결산하게 지금 순산가액에서 뭘 빼서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 준비금, 자본주의금 뭐 이런 걸 뺀 나머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즉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다는 얘기는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그게 되는데 얘는 16조는 그 조항이 없어요. 16조는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하는 거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자꾸 잉여금의 범위가 없으니 취득 못 한다라고 자꾸 그러는 것이죠. 아니, 그거는 이 16조를 몰라서 그렇다. 16조를 보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있어야 된다. 자기 주식 처분에 관해서도 있어야 되겠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조항이 있으면 처분하는 조항도 같이 있어야죠. 회사가. 그래서 처분하는 조항이 있고 자기 주식 소각에 관한 조항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 구성 이 부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넣어준 거예요. 이 부분 여기 54조 때문에 임원의 보수에 관한 부분들은 이렇게 형성해서 가면 되겠다. 대개 보시면요 54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제 54조라고 지칭할 건 아니에요.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여러분 정관을 잘 보게 되면 주주총회 결의로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한 줄로 돼 있죠. 한 줄로. 옛날 것은 한 줄로 주주총회 결의로서 정한다. 그러면 임원 보수는요 매번 주주총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는 규정을 한 번만 승인해주면 그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규정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항이 정관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 번쯤 결의를 아까처럼 정관 병행의 결의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권 발행 및